09년생이 맞이하는 예비 고1은요, 좀 몇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했지만, 어머님들이 그냥 귀로 이제 틀어놓고 바쁘시니까 블로그 읽을 시간 없으세요. 바쁘시니까 귀로 좀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고1부터 달라지는 거 첫 번째,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죠.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원래 고1 때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고 고2 때 배우는 선택 과목으로 수능이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사회는 9가지,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수능 과목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1학년 때 배운 것이 그대로 수능 과목이 됩니다. 따라서 고1 때 미리 수능 과목인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두 번째는요. 국영수 사과가 모두 8단위로 내신의 중요도가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국영수가 8단위고 사회과학은 뭐 6단위 이렇게 해서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8단위인 국영수가 더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하고 과학도 모두 8단위가 되었네요. 그래서 수학 100점 맞은 애라 사회 100점 맞은 애는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은 100점 맞고 사회는 뭐 50점 맞았어. 근데 나는 수학은 100이야. 그래서 수학은 잘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을 50점 맞고 사회를 100 맞은 애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하다 해서 이제는 사회나 과학의 중요성으로 조금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커졌죠. 자, 고1 때 미리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 공부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거든요. 무조건 10% 1등급 안에 들어야 의미 있는 대학 진학이 가능하겠죠. 기존에 2등급 정도로 보면은 내신으로 뭐 홍익대 정도 들어간다. 이게 뭐 과도 틀리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1등급 안에 들어야지 인서울에 의미 있는 대학을 좀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이제 좀 떨어지죠. 예전에는 잘게 9등급으로 쪼개다가 듬성 5등급으로 쪼개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을 지금도 늘리고 있지만 거의 의미 있는 대학에서, 여기 의미 있는 인서울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이 거의 100%화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공부하고 이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의 전략이 되겠죠. 고교 학점제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고2 때 생각하고요. 일단 고1은요. 이 복잡해요. 무조건 통합사회, 통합과학 1등급 맞기, 국영수 1등급 맞기 이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비 고1이에요. 공부 어떡하죠? 지금? 걱정이네요. 자, 일단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중3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 좀 다 마무리해야죠. 그 학교에 가서 개념 정리를 선생님이 해줄 거라는 기대를 좀 저버리시고요. 그 전자교과서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전자교과서가 장점도 있지만 거기 이제 선생님용 교사용을 제가 봤는데 뭐 클릭만 하면은 뭐 관련된 영상이 막 나와요. 영상이 나오니까 아이들한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쉬울까? 여기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조금 더 편리하게 수업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집중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커지죠. 통합과학, 통합사회 중3 겨울방학 때 무조건 개념 정리를 해요. 그럼 개념 정리를 하면은 저희 아이 1등급인가요? 아니에요. 고등은 개념 공부를 해도 1등급 못 맞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히 또 한국사 중등 때 80점 이하 친구들 많습니다. 국영수는 A인데요. 한국사 50점, 60점 이런 친구 많는데 이런 친구들 고등 한국사에서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어요. 고등 한국사랑 중등 한국사는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국사 개념 공부 진짜 최소한 80점, 양보해서 70점 이상까지는 맞고 고등학교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은 암기 과목이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는 다 했는데
암기를 다 했다는 전자에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죠.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 권력분립 제도라고 해서 의미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상호 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그래서 권력 분립은 권력이 분리된 것. 중학교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1번 권력 분립, 2번 권력 남용, 3번 권력 사용. 그래서 권력 분립 요걸 외웠으니까, 암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맞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과서에서 문제 냈는데 요거 권력이 남용되는 그 사례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권력 남용 사례를 찾아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꼭 보기를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뭐 3개 이런 거를 찾는 듯 조금 깊이 생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은 또 많은 배경 지식을 요하죠. 친구들이 요거 읽고 핵심 파악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즉 교과서에서 권력 분립을 외웠다 쳐도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이 지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고1의 통합적 관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이면 그냥 여러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를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통합적 관점, 2번 동화적 관점, 3번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문제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문에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이건 교과서에서 없는 지문인데 뭐 시사나 이슈적인 문제를 보기를 내놓고 선지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저희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네요. 할 말이 없어요. 교과서에서 나온 게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 통합사회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수능 문제 예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도 갑을 사상가들 입장, 이 갑이 뭐 하나는 뭐 인간이 중요하다, 하나는 뭐 자연이 중요하다, 교과서에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입장을 잠깐 펼친 다음에 어떤 사건, 지금 1953년에 있었던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얘네들이 갑의 생각은 뭐고 을의 생각은 뭔지 맞추는 문제인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뭐 도표만 나와도 갑자기 지도만 나와도 이거 어려워 이렇게 뭐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수능 예시로 나왔는데 고1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1 내신이 그럼 이렇게 수능까지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까?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겠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꿔요. 아이들이 잘하면은 점점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아이들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은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는 본인이 이걸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쉽게 나온 친구들은 내가 뭐 이 정도까지 공부해 그냥 기본적인 암기만 하면 되네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건조문화인데요. 건조문화라는 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건조문화라는 게 나오고 문제는 뭐 여행을 갔는데 건조문화권에 속한 어디를 갖고 뭐 비잔티움을 갖고 이런 거는 또 세계사 상식이 없는 친구들은 지문만 읽고 당황할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수능 통합사의 예시문항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 이것도 뭐 그거 세계사 공부를 조금 중학교 때 좀 잘했더라면 느낌 오는데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지문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 통합사회는 문제 어렵게 내려면은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기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 있었던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 뭐 그걸 예시를 문항을 들어서 뭐 이 사람의 행복과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끝도 함도 없이 어렵게 낼 거면 어렵게 내고 쉽게 내려면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통합사회
쉽나요?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능도 뭐 좀 쉽게 내다가 뭐 이제 1등급 많아지면 좀 어렵게 내겠죠. 자기네 마음대로. 자, 통합사에 대한 고려쌤의 관점은요. 개념은 중등을 잘한 친구면 무난히 잘 맞출 수 있고, 개념 차이는 중등이나 고등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면은 중등 70에 고등 30이 좀 추가됐다? 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중등 80에 고등 20 정도?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 공부의 개념이 좀 완성됐다. 그러면 고등은 문제풀이 위주로 조금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풀 때도 좀 무식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가 뭐 한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제 단어로 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어로 소크라테스